이 현대차의 경우는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해줬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죠. 결론적으로 6월 달에 이렇게 변동성이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져서 동반적인 조정을 받다가도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가 되면은 현대차, 기아는 엄청난 탄력을 연출해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달에도 7월 7일, 7월 8일, 또 7월 11일, 12일, 또 7월 13일. 변동성이 확장되면서 계속 윗방향으로 하죠. 20만 원 수준으로 계속 올라와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 지수는 2,300이 이탈되고 뭐 2,000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올 때 오히려 현대차는 쭉쭉쭉쭉쭉쭉.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19만 7,500원까지 20만 원 목전까지 올라서요. 그게 지난주 화요일의 기준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수요일, 목요일 날 꿍.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끝났어. 시장 대비 너무 강하지 않았어? 이제는 조정받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장중에 2.96%까지의 반등을 내주면서 현대차의 저력을 보여줬죠. 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 잘 보십시오. 날짜. 지금 현대차의 컨센서스인데 실적 전망치입니다. 6월 22일이에요. 우리나라의 또 외국계 증권사들의 전망치 부분을 전부 합산을 해서 과거 데이터는 이미 발표된 실적 내용이고요. 6월 22일까지의 증권사들의 전망치,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치를 합산을 해서 평균치를 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컨센서스라고 부릅니다. 그 시장 전망치 평균치의 기준, 영업이익 8조 2천억, 순이익 7조 4천억. 근데 그게 불과 한 달 만에 7월 22일 날 8조 8천억, 7조 8천억으로 훌쩍 올라옵니다. 전망치가요. 그러더니 8월 19일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10조를 넘겨요, 전망치가. 순이익은 9조 4천억을 넘깁니다. 그걸 자세히 다시 보시면요. 시계열 기준인데요. 지금 3개월 전에 영업이익 전망치, 6개월 전은 7조 8천억, 3개월 전에는 8조 2천억, 그게 8조 6천억, 그리고 나서 10조. 우리가 사랑하는 SK 하이닉스마저도 업황의 둔화 우려감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차, 또 기아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어마어마한 거죠. 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분기를 떠나서 전체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밴드의 최하단부,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실적 대비 PER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로 내려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PBR도 이 정도 수준이면 고평가라고 논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 현대차의 기준은요, 1분기 실적 전망치거든요. 1조 6천억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1조 5천억 수준. 이게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언제요? 4월 25일 날 나와주죠. 상상을 초월하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이 전년 대비 혹은 전기 대비, 예?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니까 작년 1분기 실적 혹은 작년 4분기, 바로 전분기 실적 대비 좋다 나쁘다 이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일정 범위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컨센서스 모든 뭐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한 이 실적 범위를 이렇게 넘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형주의 경우에도 이 컨센서스를 발표되는 실적이 20%, 일반적인 종목이 20% 넘게 상향돼서 나오든 하향돼서 나오면 그걸 우리는 earnings surprise 혹은 earnings 쇼크라고 표현합니다. 20% 수준. 전기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 그런데 현대차는 17%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시가총액 극대형주죠. 시가총액 지금 뭐 8위, 7위, 6위, 5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극대형주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수많은 기관 투자자가 전망을 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크게 오차가 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런데 17%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10% 수준, 그 정도 수준만 넘겨지거나 하회가 돼도 어닝 쇼크 또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한 실적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분기에만 이랬을까요? 아니죠. 2분기의 전망치도 2조 2천억, 2조 원이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이요. 그게 뭐 또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3조에 육박하게 나와요. 3조 수준. 야, 이건 뭐 대박 아닙니까? 그래서 2분기 실적은요, 오히려 더 30%, 51%. 판매 대수는 감소했어요. 판매 대수, 자동차 판매 대수는 감소했는데 오히려 고마진 차량의 판매가 증가했고,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찌됐건 코로나19 이후에 돈을 무지하게 뿌렸죠. 그걸로 경기 부양책을 했고 그 돈의 힘으로 일단 경기가 안정화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그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안 잡아주니까 굉장히 가파라졌던 겁니다. 그럼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올 때 그만큼 화폐 가치가 훼손돼 있을 때 뭐 자동차도 100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 화폐 가치가 훼손됐다. 돈이 너무 많이 불어졌다. 인플레이션이 세졌다. 그럼 예를 들면 11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격 전가를 못 시킨다. 그러면 그 업체는 또 그 업종은 힘겨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자동차는 어때요? 전가를 시켰단 말이에요. 고마진 차량이 늘어나 줬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매출의 규모, 영업이익의 규모, 순이익의 규모. 그렇게 해서 판관비 증가한 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상세하고도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현금 배당, 현물 배당 뭐 다 배당 다 잘 진행을 했고요. 실적 보시면 이래요. 10조를 넘기는 영업이익 예상치.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얘의 위치가 사실은 1위, 2위, 3위, 시가총액 3위에 놓여져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을 잠시 부정적인 보도자료 하나 나왔다고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주가 조정 나왔을 때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었어요. 그러던 것을 다시 돌려놨죠. 아주 뭐 자랑스럽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쭉쭉쭉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시가총액 올라가야죠. 결론적으로 이 현대차의 경우는 뭐 6월 말 7월 달에 시장 무너져서 동반 조정 받을 때에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어떤 거예요? 보조금을 폐지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이 통과가 됐을 때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친환경 관련주들의 주가 효과 부분은 업황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세액공제가 없어져 버렸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이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테슬라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완제품을 내는 닛산이나 벤츠는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72개 기존의 차종 중에서 대부분이 다 세액공제를 못 받고 21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있더라도 수급의 변화는 크지 않았고 거래량이나 변동률의 변화가 크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예전에도 6월달, 7월달 뭐 그 조정받을 때 특히 6월달에 이렇게 하루에 5% 조정받을 때에도 플러스 5%대 강세를 띄던 날도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수급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손바뀜의 수급이 많지 개인에게 떠넘겨지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8월 19일 날 금요일 날 노란톡에 이런 전략을 올려드리고 지금 넉넉히 이러고 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잖아요. 찍고 들어오셔서 나 교육자료 주세요. 와 현대차 이런 해석 좀 해주세요. 내가 주력주에서 이런 현대차를 갖고 있어야 대동전자 같은 종목에서 8월 9일, 8월 19일 와 두 번의 상한가를 잡아내는구나. 박셀바이어 같은 종목에서 박셀 그냥 폭등 랠리를 잡아낼 수 있는구나. 박셀바이오 한 달 만에 125%, 128% 올랐잖아. 한 달 만에. 시가총액 1조 4천억까지. 그런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주력주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확실하게 형성돼 있어야 돼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수급의 변화가 그다지 없고 오히려 개인들이 물량을 더 뺏긴 상태인데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19만 7,500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미끄러졌다. 편입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시가총액 10위, 시가총액 2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세 번째로 영업이익이 높습니다만 또 순이익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저 바닥에 있다? 그만큼의 저평가다? 잡아내셔야죠. 월봉에서 남들 6월 달에 시장 깨진다 난리칠 때, 남들 7월 달에 시장 깨진다 호들갑 떨고 난리를 칠 때 왜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 움직임 폭, 현대차 상상을 초월하죠. 주봉으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의 흐름, 시장 대비해서 조정받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실적, 아까 보신 실적 때문입니다. 4대 천왕 캔들만 제대로 배우십시오. 300년 된 캔들을 혼마 문해이사가 일본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로 뿌립니다. 수백 가지 패턴이 있어요. 300년이나 됐기 때문에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수백 가지 패턴이 있어요. 윤정도는 딱 4대 천왕 캔들만 배우세요라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그 기준의 상승 잉태 확인형 조금 전에 주봉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 요 밑에 단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10월 달부터 팍스뉴 TV에서 야간 교육 방송을 다시 해드립니다. 10월부터. 그때 이거 다시 하루에 1시간씩 교육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이거 시중에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가려버릴 거예요. 주식 투자 35년 된 윤정두가요. 주식 투자 35년 했어요. 방송에서 멘토링 서비스 23년을 했습니다.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요. 그리고 도서를 10권을 써서 우리나라 모든 증권사 임직원 교육 다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지금의 KLX에서 초청 강연을 유일무이하게 윤정두 혼자, 지금까지도 그 기록은 깨지질 않아요. 그 교육 자료 내용입니다. 이게 시중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를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대동전자 같은 상한가 종목, 박셀바이오 같은 폭등랠리 종목, 요 캔들 하나만 여기서 상승익대 확인형, 또 삼선전환도까지 제대로 배우고, 여기서의 장악형, 꼬리 부분은 우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이 장악 확인형만 제대로 읽으셨어도, 거기에 거래량의 수반 기준, 변동성의 확장 부분까지 그것만 확인을 하셨어도, 시중에 나오는 이런 그림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이것만 제대로 확인하셨어도, 특히 이 부분, 또 편입 구간에서 이 부분, 또 상승 장악 확인형의 이 부분까지 전부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면, 지금 당장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찍고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4대 천왕 캔들, 교육의 힘 4대 천왕 캔들 자료 주세요. 장악형의 기준 잡고의 추세의 흐름, 이게 지금 몇 퍼센트냐 이거야.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얘는 오히려 초강세의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마지막 자락에 뭐가 뜹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망치형이 뜹니다. 망치형은 색깔에 상관없다 그랬어요. 망치형의 전제 조건, 망치형의 편입 구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 오롯이 만드셔야 된다 그랬죠. 일본 기준에서는요, 석배령 이후에 샛배령이 뜹니다. 샛배령의 요 구간을 성성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못 움직였어요. 그러면 패턴이 끝났느냐? 아니랬죠. 대형주의 경우는 삼선 전환도를 응용해서 활용해서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샛배령의 기준도 똑같아요. 이 4대 천왕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것만 다 확인하실 수 있으면, 선착순 딱 100명이에요. 지금부터 요이 땅 100명입니다.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4대 천왕 캔들.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4대 천왕 캔들. 그 정도 채팅방에 못 올리세요? 그 정도로 능동적이지 않아서 뭐 어떻게 교육 자료 받고 어떻게 이런 수익 잡아낼 겁니까? 현대차가 우습습니까? 아니죠. 지금의 기준에서 현대차는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펀더멘탈이 가장 뛰어난, 실적이 가장 뛰어난, 가장 핵심적인 주력 포트폴리오 종목이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죠?